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운세 중에서도 임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을사년 운세에서 보통 이 을이 천간에 드러난 달 또는 사의 지장간에 무경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간에 드러난 이런 달에 보통 을사년에서도 뭔가 이벤트라든지 사건, 상황, 인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은 이 사유축이라는 삼합의 금국을 만들려는 운동성의 방향성으로서 사유축월에 보통 그러한 결과물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보통 이제 신년 운세를 하면 1월 1일서부터 운세인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1월 1일서부터의 운세가 아니라 저희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양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음력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절기력을 쓰기 때문에 그 절기가 바뀌는 그 기점으로 해서 운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에 관해서 첫 번째, 육친적으로 을이 왔을 때 어떤 육친이 와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수가 목을 생하죠. 따라서 내가 생을 하는데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음양이 다른 것들이 다 좋은데 상관만은 음양이 다른 것이 조금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식신보다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관은 보통 한 해 한 해 운세에 적용해서 어떻게 보냐면 이 상관의 것은 보통 소모 지출을 동반한 의식주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빨리빨리 해내려고 하면서 소모 지출을 동반하면서 의식주를 확장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상할상 벼슬관이라서 룰을 깨뜨리죠. 법을 깨뜨리는 인자가 있으므로 구설 잡음이 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이 남편의 별이 되는데 그 관성의 별을 극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남편에 관해서 근심 걱정이 따를 수가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구설 시비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만년기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가하느냐 하면, 소년기에는 보통 활동성이 강화가 되고 성장성을 촉진시킵니다. 또 반항성을 유도하고, 왜? 룰을 깨뜨리죠. 법을 깨뜨리면 반항성을 유도하고 또 유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법을 깨뜨리거나 뭔가 룰을 깨뜨리면서 뭔가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으므로 천재성이며 예술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청년기에 가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풍류성, 즉 유흥 풍류가 같이 동반하게 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식상은 재를 생하기 때문이죠. 또 예술적인 재능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는 군면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과거 시절의 이야기고, 현재에는 편안군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득세의 경우에는 편안군대라 군면제가 가능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편안군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금전 활동을 강화하겠죠. 자, 이것이 식상이 재를 생하는 그러한 작용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상할상에 벼슬 관자이므로 구설, 소모, 관제, 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마찬가지로 관을 극함으로 남편에 따른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년기에 가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유흥이나 오락 또는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성을 많이 보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 활동을 저해하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확인해 본 결과 꼭 임일주가 아니라 임을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쓰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을을 만나게 되면 지지로 내리면 임은 해수가 되고 을은 묘가 됩니다. 묘목이 되는데 이게 해묘의 작용이 있죠. 뭔가 이래서 새 일을 만들고 가담하려는 경향성이 다른 삼합의 모양보다 좀 더 강하게, 즉
겨울에서 봄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새일을 보통 이미 을을 만나면 새일을 시작하거나 가담하거나 만들려는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을사년에 이제 사가 오게 되면 임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극을 하며 음양이 같아집니다. 자, 이럴 경우 편재라고 육진상 표현을 하는데 이 편재는 큰 재물을 뜻합니다. 치우칠편, 재물재자. 자, 이것은 보통 큰돈 융통 또는 금전 융통을 뜻하고 활동성에 오히려 정제보다 더 큰 활동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또는 재산을 현금 재산 중심으로 증식하려는 경향성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자, 소년기에서는 보통 부모의 재산 활동, 즉 편재라는 게 부친의 별이 되죠. 부친의 재산 활동에 따라서 또 경제적 혜택을 입기도 하고, 또는 음양의 짝이 절반 정도는 채워진 걸로 봐서 게으름의 인자, 무책임의 인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융통성이 강화가 되고 보통 가장 큰 거죠. 애들한테는 항마가 따른다라는 것, 글공부, 인성을 극하는 작용 때문이죠. 글공무 방해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기에 가서는 편재 큰 돈을 받으니 소년 사장을 꿈꾸게 되고 또 풍류를 전전하게 됩니다.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쫓다가 도덕심을 버리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성이라는 것은 인성을 극하는 작용이죠. 풍류전전은 뭡니까? 이 뭔가 편재로서 짝은 맞는데 치우쳐 있죠. 그렇게 해서 뭔가 큰 음량은 짝은 맞지만 작은 음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음량은 맞지가 않죠. 편으로 해서 N극과 N극, S극과 S극처럼 맞지가 않으니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함으로 풍류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투기성 재물이나 뭔가 팔아서 현금 재물로 만드는 거죠. 매도 후에 현금화. 그리고 뭔가 사업 성취라고 했는데 성취가 되는 경향성도 있는 반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나간다면 큰 돈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려서라도 금전을 갚을 수 있는 채무 이행의 능력으로 보기도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많이 애인까지 보게 되므로 바람기로 보기도 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인데 이것은 관성의 인성이 바로 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니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노인이 큰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왜 팔, 다리, 온몸이 다 삭신이 쑤시고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것이 바로 건강고통의 인자로 오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이 섞여 있는 상태로 봐서 번거로움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전전하게 되면 도덕과 권위의 추락이 오기도 하고, 심하면 수명 단축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 사시는 분인데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걸 보니까 보통 편재 큰 돈을 사회의 희사 또는 사회를 복지를 위해서 희사를 헌금을 하죠. 그랬을 때 생명이 늘어나는 경향성도 많이 보였습니다. 사의 지장간에는 무경병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가 드러난 무인월이라든지 무자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관으로서 실속 없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되거나 명고이박,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으로, 자, 이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겠죠. 뭔가 이 경제적으로 뭔가 죄를 취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명을 취할 경우에는 이것이 긍정적인 길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상승의 인자로서 봉사성 감투를 맞는다는 것은 이런 무인월, 무자월의 경우에는 좋은 경우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 평관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뜻합니다. 호랑이를 뜻하므로 사고나 병고, 급작스러운 질병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 또한 무인월, 무자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투나 직책의 발전, 자, 이것은 바로 명이죠. 봉사성 감투라는 겁니다. 봉사성 감투.
이런 곳에는 발전이 있는 것이 바로 무평관이 투출된 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월 정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 편인이 장생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 입장에서는 경은 편인이 되는데, 편인이 장생이라는 것은 무에서 뭔가 유로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식상을 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의 지연, 편이란 것은 꼼짝달싹 못하게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지연이라든지 식상이라는 것은 내 밑에 부하라는 것이죠. 수화인의 건강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인성은 인성이니까 문서 취득을 뜻합니다. 또 사업 축소나 위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 이 사업 축소나 위축이라도 다 사업 축소나 위축이 아닙니다. 뭔가 이권이라든지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됩니다. 즉 문서를 가지고 하는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경이 사에서 장생을 하는 모양이니까 이때부터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투출한 달이 경진월 정도가 되고 이 신사월의 사에서도 장생하는 모양이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이제 본기죠. 편재의 별이니 큰돈 융통을 한다는 거죠. 금전 융통도 가능하고 활동성 강화와 재산 증식도 현금 재산 흐름 증심으로 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이런 신사월이나 병술월 이런 경우에 발생할 것입니다. 지지에 사가 오게 되면 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화가 신살로서 천을 귀인의 별이 됩니다. 이 천을 귀인의 별은 100가지 어려움이 귀인의 도움이나 주변 혜택으로 잘 헤쳐나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귀인이 팔자내에 있다면 신분적으로 귀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팔자내에 없다면 운에서 귀인이 왔을 때 이럴 때 귀인 작용으로 내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삶의 지표나 먹고 살 수 있는 수단, 계기,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말뚝을 친다라고 합니다. 말뚝을 친다. 일명 말뚝 효과라고도 하죠. 자, 이런 귀인의 별이 들어왔을 때 이때 사귀어둔 인간관계나 또는 그때 샀던 땅이나 문서, 집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 아주 오랫동안 활용되고 그 사람들이 만났던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이끌어서 잘 살게 해주는 번영의 효과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임의 경우에는 이 뱀사년이 왔을 때 이때 크게 음양의 짝도 채운 것이 되고 육친상 편재의 별도 되죠.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의 기회를 잘 잡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년에 12운성적으로 각 천간이 흘러가는 흐름의 방향성을 본다면 갑은 나의 식신이 되겠죠. 수화인의 건강 불안도 있었지만 지장간에 봤을 때 이 식신이 병지에 들어서 병사묘로 해서 계속해서 안 좋아 이제 환경적으로 기운이 많이 위축되는 경향성으로 4, 5미년으로 흘러갈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을은 상관인데 목욕이죠. 뭔가 상관의 역할로서 행동하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에는 딸이겠죠. 그것이 목욕제에 들어서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하지만 뭔가 시선의 이목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인자 이런 것들에서 이 을은 5년까지 이거는 잘 써먹을 수 있는 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정무기가 걸록과 재앙으로서 4, 5미년을 갈 때 걸록 재앙으로서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하죠. 재관과 재와 관이 계속해서 이제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것은 관과 재는 앞으로 3년 동안은 무탈하게 그쪽으로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인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은 임의 입장에서는 편인의 역할입니다. 편인은 이 장생월에서 이 기운이 가장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 편인이 와서 식상을 극함으로 어떻게 되겠다?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지 마시라는 거죠. 즉, 이권이나 라이센스, 문서 또는 공부, 학업에도 기술성 학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기운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인자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인의 별은 사로서 그 기운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은 절지로 가서 나의 비견의 기운이죠. 그건 절지로 가서 끊어져 있는 기운이죠. 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죠. 거기에서 다시 절처봉생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이제 기운이 조금씩 강해져 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 겁재가 태지로서, 태지, 오에 가면은 절지가 되죠. 이 겁재의 운동성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방향성. 즉, 예를 들어서 이거죠. 돈을 쓴데도 차츰차츰 돈을 쓰는 과정이 절지를 지남으로, 절에서 내가 뭔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 절지를 지남으로 인해서 오에 가면 태지가 되죠. 즉, 자의에 의해서 돈의 소모 지출 인자가 발생할 소지가 이제 점점점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일주를 본다면, 기둥으로 본다면, 임일주의 기둥으로 본다면, 임자, 임인, 임진, 임오, 임신, 임술, 이렇게 6개의 기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자의 경우에는 이 자가 양인이 되죠. 양인으로서 뭔가 프로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운과 홍염이라고 해서 남을 꿰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와 사는 그렇게 크게 합이나 형이나 충의 신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기운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름이 와서 봄의 기운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신살이 간섭이 없으므로 그 기운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인의 경우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 인이 보통 이제 문창과 압록으로서 굉장히 좋은 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창은 식신과 같은 역할이죠. 압록은 오뚜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운들이 이 살을 만나게 되면 공망을 만난 것과 같아서 뭔가 시급히 메꾸려는 동작으로 운동의 방향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2번, 3번 메꾸려고 해도 다 메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공망의 별이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을 많이 동반하게 되고, 또 인과 사는 사명살이 또 들게 됩니다. 즉, 형살이라는 것은 형벌, 수술, 가공 이렇게 해서, 형벌이라는 것은 뭡니까? 형벌, 수술, 가공. 즉, 형벌에는 송사, 시비, 구설, 잡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겠죠. 법에 관련된 일들이 발생할 소짓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라는 것은 뭔가 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갈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공이라는 것은 100% 내 걸로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것도 양보하고 이쪽도 양보하고 해서 뭔가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동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임인의 경우 4년을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임진의 경우에는 보통 진에서 복성개인이 들어옵니다. 복이나 행운이 수시로 따르는 것이죠. 자, 거기에 괴강의 별도 들어옵니다. 굉장히 한 칼 뭔가 큰 일을 낼 수 있는 사람이죠. 참고로 봄, 여름에 임진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는 분들은 부동산 거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년을 만나게 되면 잘 나가거나 하는 것들도 천라지망에 갇혀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하면 한순간에 거꾸로질 수 있는 것이 바로 4년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모 같은 경우에는 비인의 별이 들죠. 비인의 별이 들어서 뭔가 독하게 이를 악물고 해내는 힘이 있는데, 자, 사와 오가 오게 되면 이게 정제와 편제의 혼잡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혼잡 요소에 의해서 혼탁함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모일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같은 경우에는 사신이 합을 합니다. 합을 해서 사신 합수가 되겠죠. 수의 결과물이 나으니 뭔가 결혼이라든지 뭔가 이런 쪽에서는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도 되니까 그런 반면 이 형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인과 사와 신은 사명살이라고 해서 형의 기운이 동반하니 그것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조정 중재의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형벌에 관련되거나 수술 관련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신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임술 같은 경우에는 백호, 어떤 부분에서는 괴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놓은 것이고요. 백호대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사가 왔을 때는 이게 사술 원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신사를 아니므로 임술은 그대로 자기의 백호대살 기운을 쓰면서 보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 띠에 관한 12신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뭔가 참조를 해야 되겠죠. 사유축 띠들은 어떻게 지살이 오게 되겠죠. 자기가 뭔가 주동하여 뭔가 이동, 변동을 꾀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해묘미 띠들은 어떻게 돼요? 역마살이 되겠죠. 타이에 의해서 이동, 변동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것들이 띠에 관한 12신사를 또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갑의 가장 뒷부분에 그 띠에 관해서 12신살적인 부분의 해석을 해 놓았으니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운세 중에서도 이밀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